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고기 어자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어자죠? 명사입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어부라고 합니다. 부자는 일반적으로 이 부자를 씁니다. 지압이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물고기 어에 지압이 부자를 쓰면 어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때는 여기에 삼수변을 집어넣어서 고기 잡다 어자, 그래서 고기 잡는 사람을 어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아버지 부자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압이 부자를 쓸 때는 이때 어부는 직업적인 것이고요, 이때 아버지 부자를 쓰게 되면 직업으로 보기보다는 강태공 정도 세월을 낚는 거죠.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라고 하는 40수로 된 연시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어부를 쓰는 거죠. 바다에서 배에 앉아서 낚시를 들이우고 있지만 고기가 잡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거죠. 세월을 낚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색 명상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어부 그러면 일반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부, 그리고 아버지 부자를 쓰게 되면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유자적하는 화자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어자를 집어넣어서 좀 재미있는 한자 수거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일부에서는 위급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 쓰기도 하고, 또 도울 때는 한 번에 많은 걸 도우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이지만 적시에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한자석어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글자를 보면 이것은 구들 고자입니다. 고착된 사고할 때 여기에다가 삼수를 집어넣으면 이 글자 혹시 아십니까?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것은 바짝바짝 마르다 할 때 학자입니다. 이 글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글자를 알아야지 한자를 잘한다, 실력이 있다가 아니라 구석진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한자들을 여러분들이 혹 모른다고 해서 나 한자 실력 없다가 아니라 구석진 한자들이 많으니까 그냥 한번 참고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건 수레거자죠. 이것은 수레바퀴 철자입니다. 수레바퀴가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에 학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붕어 어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학철. 붕어 부자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면 부어 이렇게 썼을 때 부어는 붕어가 된다는 거죠. 학철부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해 주고요. 나중에 설명하게 되면 아마 고사성어에 얽힌 이야기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서는 고기 어자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의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수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수레박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아주 작은 웅덩이죠. 수레바퀴가 지나간 작은 웅덩이에 여기 물이 좀 고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바다에 있는 붕어가 여기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햇볕이 쨍쨍 쬐가지고 물이 점점 말라갈 때 요 안에, 즉 작은 물에 의지해 있던 붕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때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이 붕어를 들어서 바다에 아니면 연못가에 옮겨 놓든지. 사실 여기 붕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 한 바가지의 물을 좀 보태달라 라고 하는 것인데, 지나가는 사람은 그러지 마,
내가 저기 있는 바다리로 옮겨줄 테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죠. 내가 큰 것을 한 번에 도와줄 거니까 지금 너 신경 쓰지 마. 그때 되면 이 붕어는 아마 어물전에 건어물로 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학철부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한 번에 큰 것을 도우려고 지금 당장 필요한 작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는 작은 도움이 필요한데 괜찮아 내가 더 큰 도움 줄게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는 한 모금의 물이 필요하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료수는 의미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또 물이 점점 말라가는 길가의 작은 웅덩이에 물이 말라가는 그 상황의 물고기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풍전등화, 어떻게 보면 백척간두와 같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문제화된다면 이것을 어떠한 상황에 적용시키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만약에 물어본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고사성어 속에 있는 것이니까 한 번에 큰 것을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필요한 작은 것을 도와라 라고 하는 의미.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위급한 상황, 백척간득, 풍전등하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기 어자에 삼수를 집어넣으면 고기 잡다 어자, 그리고 이 부자를 쓰면 직업을, 이 부자를 쓰면 유유자적하는, 그야말로 낭만적인 사람, 고기가 잡히든 말든 세월을 낚으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 관조하는 것. 그래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썼다는 것까지 설명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많은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많은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저 역시 잘 살펴보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